자, 오늘은 그 37페이지 그 중개 대상물부터 할 차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조 목적 조항하고 그 2조의 용어의 정의 그 6가지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제 그 OX 문제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에 한 20분 빨리 오셔서 반드시 그거라도 정리를 하면서 따르셔야 돼. 그래야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서 실력이 늘지,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잊어버려 버리면 그 다음 내용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을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37페이지는 중개 대상물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내용이 이제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중개라는 용어를 봤는데, 중개의 3요소, 우리가 중개의 3요소, 오늘 그 OX 문제로도 있지만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중개 대상물이었지. 그래서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또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려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민법이나 공법, 공시법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하고, 또 2순환, 3순환 때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을 지금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걸 알려면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제 보는데, 거기 법 3조를 봤더니 이 법에서 중개 대상물은 다음 각과 같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으로서 1번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건축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밖에 토지, 이제 정착물에서 그것은 딱 외우고 있어야 돼. 중개 대상물이 뭐냐? 그러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번은 대통령한테 이임을 준 거야. 재산권이나 물건 중에서 대통령 네가 정해봐라 이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법의 체계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뭐예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률에서 지금 대통령한테 이임을 줬단 말이야. 그 대통령이 이제 이임받아서 정한 게 그 02조요. 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한 것들이 다 수업 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 02조를 봤더니 1호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이 있고, 그 다음 2호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어요. 그 이제 조문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그래요. 이 법에서 정해진 중개 대상물이다. 따라서 법률로 정해놓은 게 있잖아. 거기에 첫 번째가 토지하고 지금 봤던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토지,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해놓은 게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뭐예요? 임목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요. 우리가 시험 지문에서 대통령이 정한 것은 임목, 공장, 광업재단이다 이렇게도 나왔어. 그럼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와 건축물, 정착물의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민법 99조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의 부동산을 우리가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그래. 여러분 학개론에 가면 이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할 텐데, 그 다음에 임목이나 공장, 광업재단을 우리가 준부동산 그래요. 준부동산. 동산의 성격을 가진 것이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그래서 준부동산 그래요. 여러분 학개론, 이거 학개론 얘기지. 그래서 학개론에 가면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학개론에서 한 부분들이 여기서 언급되죠. 자, 넘겨보시면 그 38페이지에 그 1번의 중개대상물의 의의가 나오는데, 자, 거기서 2번을 봐봐요. 방금 얘기했던 광의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행 우리 법에서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방금 얘기했듯이 협의의 부동산, 즉 민법상의 부동산이고, 대통령이 정해놓은 것은 임목, 공장, 광업재단이 있고, 이를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이.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밑에서 거꾸로 두 번째 줄 봐봐요. 2번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준부동산 중에 일부, 즉 이 3개 임목, 광업, 공장재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법상에 뭐요? 부동산보다 범위가 넓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정착물만인데 우리는 준부동산 3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요? 중개 대상물이 범위가 더 넓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면 중개 대상물의 규정이 취지가 나오죠. 자, 이것 또한 그 2번을 보세요. 2번. 그러니까 기본서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줄친 거 외에는 필요 없는 것이요. 아직은. 자, 2번. 또한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은 적법하게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우리가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자라고 그랬죠? 그 등록한 자만의, 거기다 줄차에 만의 고유 전속적 중개 대상 물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고유하고도 전속 영역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전문 직종, 지난주에도 다 설명을 했던 이어지는 설명인데, 우리가 변호사가 있고 법무사가 있고 뭐 약사, 건축사, 세무사 이게 다 있는데, 이런 이자들은 전부 다 특별법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 지난주에. 그래서 이자들의 분야가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전문 분야는 그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 업무를 한다든지 법무사 업무를 한다든지 건축사 업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무자격자로 처벌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이 중개 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하고도 전속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 여러분들은 이 중개 대상물을 중개를 업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지. 그럼 일반인 여러분도 우연히 한번 하는 중개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도 OX 문제 나갔잖아. 중개는 가능한데 뭐야? 중개업은 안 된다. 그러면은 일반인 여러분들이 중개를 직업으로 해버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처벌되겠지. 그러니까 지난주 거를 모르면 이번 주에 또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봐봐요. 나아가서 등록하지 아니한 여러분이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해버리네. 업으로.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무등록 업자가 되겠지. 그래서 행정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뒤에서 형벌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우리 법에서 강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업으로 했다가 적발되면 다 무등록으로 처벌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개 대상물은 다시 얘기하면 개공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밥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밥그릇. 이게 그 전문 직종은 다 자기 분야에 밥그릇이 있는 거야. 그런 의미가 중개 대상물에 있어요. 그 줄친 부분을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그 3번은 여러분들이 한순환을 돌고 와야 해요. 금지행위를. 그래서 그건 읽어볼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2번으로 가면 이제 큰 2번에 법정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그 언급이 되는 건데, 우리가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삼척 동자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이나 민법에 가면 이 토지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돼요. 그 구체적인 개념들은 민법이나 공시법의 시험 문제고, 우리 시험 문제는 토지가 중개 대상물에 포함된다 뭐 이렇게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시법이나 민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2차만 하는 분들은 뭐 알아들을 수 있지만, 지금 맨주먹 붉은 피로 오신 분들은 이제 고통스러워요. 예,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이 흘려야 됩니다. 자, 그 1번의 토지에서 그렇다고 다 빼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개 줄을 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3월달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보면 돼요. 그러면 1번을 봤더니, 자, 그 두 번째 줄을 봐봐요. 토지, 즉 거기 중간에 즉 거기다 줄을 쳐야지. 읽어준 데는 줄을 쳐야 돼 지금. 즉 토지는 지목에 상관이 없고 또 용도 지역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 지적법에 가면 토지라는 것은 여러분 필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필지. 그 토지는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개수를 센다든지 어떤 매매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 필지가 거래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법 시간에 가면
이 필지라는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하고 해야 돼.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필지라는 것은 독립한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이라든지 토지의 이름,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서 이 등록된 단위를 우리가 필지라 합니다. 그리고 이 필지별로 우리가 매매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뭐 시골에 뭐 땅이 있다, 뭐 김포에 땅을 투자해 놨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필지별로 지금 투자를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원칙은 필지별로 등기를 하고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필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필지별로 지목이 있다. 여러분 지적법에 가면 토지의 지목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28개가 있다고 그러죠. 이 전이든 답이든 뭐 공장용지든 잡종지든 이런 지목을 불문하고 다 뭐예요? 중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법에 가면 또 뭐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면 다 용도를 지정해 놨죠. 공법. 그래서 우리는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뭐 자연환경 보전 이런 다 외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 땅이 어느 지역에 속하든 간에 용도가 다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다 있다는 거지. 그것을 뭐예요? 중개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토지라면 개인 거라면 지목에 상관없이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뭐 개발 제한구역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던 다 사고 파는데 우리는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내려오면 자, 토지에 속한 암석, 토사,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물입니다. 구성물. 따라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는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기다 줄을 치는 거야. 토사나 암석, 지하수만 독립해서 뭐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라고 한다면 이 필지별로 거래 단위인데 여러분 토지라는 것은 추상적이지만 토지의 정체, 실체를 들여다보면 토지라는 것은 결국은 뭐요? 뭐 모래나 흙이나 자갈이나 암석이나 수분, 지하수 이런 것들이 일체가 하나의 토지를 이룬다 이 말이야. 따라서 A가 자기의 한 필지 땅을 B에게 매매를 했다는 것은 이 토지의 구성물 일체를 이렇게 매매를 한 것이지 여기서 암석만, 토사만, 지하수만 이런 것은 따로따로 분리되면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없고 일체가 중개 대상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 가면 만약에 A가 지금 토지 2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을 그럼 토지라는 것은 지표가 있고 지표의 그 다음에 지하가 있겠죠. 이렇게 지하로 그 다음에 지상으로 그러면 이자가 소유권을 어디까지 지하 밑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내 땅을 어디까지 지상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게 돼. 여러분 민법 212조. 그래서 거기 2번에 봤더니 써졌네. 토지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나 지상에 어디까지 미친다고 되어 있나요? 정당한 이익을 누리는 범위 내까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민법 참고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따라서 A가 B에게 토지를 매매할 때 당연히 이제 지하수를 이자가 용출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지하수도 소유권이 미쳐요. 그런데 이 토지를 팔아버렸다면 지하수까지 일체가 넘어가는 거지. 그런 얘기야. 나중에 이 산 사람이 3개월 후에 탐사를 해가지고 온천을 발견했어요. 만약에 그 토지에서 온천이 나온 줄 알았다면 A가 안 팔았겠지. 팔았다면 뭐예요? 비싸게 팔았겠지. 근데 팔고 나서 여기서 나왔다니까. 그때서 뭐예요? 잠을 못 자지 이제 억울해서. 그러면서 쫓아왔어요. 얼굴이 땡땡 부어가지고. 온천수는 안 팔았대. 토지만 팔았대.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체로서 거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결론이 뭐예요? 토사, 암석, 지하수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그 미채굴 광물이라고 나오는데 미채굴 광물이라는 것은 내 땅 밑에 금광이 묻혔네. 희귀 자원인 지하 자원이 묻혔다니까. 그러면 이 자원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냐? 이건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광업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광업법. 그 광업법에 따라서 이 광물들은 다 국가 소유로 해버립니다. 따라서 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 경우 한필 토지 일부 매매도 가능하다. 일부. 거기다가 동글번호를 치면 그러니까 200평의 토지인데 한 필지가 원래는 아까 필지별로 거래를 한다고 그랬는데 200평 중에 100평만 B가 사겠대. A도 100평은 자기가 쓰기 위해서 팔기 싫어요. 그러면 일부에 대한 매매도 지금 가능하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공시법에 또 가면 지적법에 이자가 잔금을 치렀어요. 한 필지 일부를 매매해 가지고 그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일부에 대한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이 토지를 분할해야 되죠. 측량을 해서 그래서 분할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토지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지를 또 합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필. 그것은 이제 지적법을 하고 오셔야 돼. 그 다음에 다수의 필지를 한 개의 목적으로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지. 내가 25번지, 26번지, 27번지 세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5,000평을 건설회사가 아파트 1,000세대를 진다고 이 일대를 다 매입을 안 해. 내가 일괄해서 건설사에게 다 매매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이걸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두 줄도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맨 밑에서 거기 거꾸로 두 번째 줄에 이게 다섯 번째 줄을 봐봐요. 또한 토지 일필 일부에 용익물권 설정이나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중개라는 개념에서 한번 줄을 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용익물권이 뭐가 있지? 지난주에 줄 친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지. 그 다음에 임대차가 있고 이런 건 여러분 민법을 다 하고 와야 돼.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줄만 치는 재미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다 민법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A 토지 200평에 B가 내가 일부만 전세권을 설정하겠대. 일부만 지상권, 일부만 지역권, 일부만 임대차 다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거 이해는 없어요. 1년 동안 여러분 그 줄친 것만 알아도 되는데 실은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나온다면 이 정도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이제 넘겨보면 이제 건축물이 나와요. 건축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토지라는 것은 여러분 민법 공시법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토지가 부동산으로서 당연히 중개 대상물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목이나 용도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어디에 속한다 하더라도 다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건축물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건축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느 단계부터 우리가 건축물이라 할 거냐? 집이 완공된 것만 건축물이라 할 거냐? 아니면 짓고 있는 것도 건축물이라 할 거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이 지금 중개 대상물이라고 돼 있죠? 잘 들어야요. 지금 책 몇 장 남았어? 몇 장 남은 거 벌써 쉬어보고 있네. 오늘 두 번째 날인데 몇 장 남았어? 잘 들어야지. 그 책만 쉬어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건축물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는 건축물에 대한 개념이 안 써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공법 시간에 건축법 시간에 이제 공부를 또 하고 왔어야 돼 사실은. 여기는 다 종합이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공법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법은 지금 건축법을 인용에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두 번째 줄 봐봐.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왜 갑자기 여기에 나오는 걸 아는데 그때 막 책장이나 쉬어보고 있고 잣대 대고 줄이나 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봐봐요. 건축법이 딱 나오잖아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공법 시간에 하는 건축법이에요. 자, 건축법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거기다 줄을 쳐야겠지. 읽어주는 데는 다 지붕과 기둥 또는 뭐야? 벽.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공법에서 우리 시험은 전혀 안 나오고 이런 걸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돼 있지. 또는요 미시요. 또는 이걸 이제 공법에서 물어본다고.
우리는 공법을 인용이라 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건축물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이나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우리가 사무소 중개하고 다니잖아. 그 다음에 공연장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중개업자들이 창고를 중개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점포도 중개하고 다니고 그걸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이건 건축법에서 이런 공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소한의 구조가 시설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기둥과 뭐라고 되어 있어? 지붕. 예? 또는 벽이라고 금방 줄친데 또는이에요 밑이에요? 또는이죠? 그럼 벽이 꼭 있어야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는 거지. 국어가 안 된 사람들이 많던데.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는 뭐예요?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이 골조만 있어도 건축물로 봐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짓고 있는 것도 건축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대로 알아야지 공부를 법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 배선을 깔고 아직 벽도 두르지 않았다니까. 그런데도 뭐다? 건축물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것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지. 건축물이 중개 대상물이니까 잘 이해를 해야지 자꾸. 그러니까 이제서 창문 달고 이제 막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있어. 그런데 이미 이것은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짓고 있는 도중에도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 허가자 명의를 바꾸면 되잖아 공법에 가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 외곽지로 가다 보면 우리 지타가 이 부도난 것들 많이 있죠. 그럼 그것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에? 있다니까. 건축물이잖아. 왜 이러세요? 귀신 나온다고? 건축물은 다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미등기. 여러분 등기하려면 건물이 준공이 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짓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지. 그러면 시험 지문에 미등기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대상물이다지. 그런 것을 기억을 연관해서 연결이 되는 거야. 따라서 그 밑에 4번을 봐봐요. 4번을 보면 자 건물이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뭐예요? 공시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결론이 나왔네. 미등기 건물이나 또는 뭐예요? 무허가 건물도 뭐가 될 수 있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해야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 건물도 다 중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면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도 다 중개할 수 있다. 찰격이야. 저런 거 시험에 나오면 또 막 다른 과목 헷갈려갖고 틀리고 다니니까. 자, 그래서 그 4번하고 이제 1번에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곽지에 가다가 이렇게 부도 나가지고 방치된 것들 이런 거 보면은 물건을 뭐요? 다 수집을 해놓은 게 좋겠지. 이것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차를 세워서 이자의 소유자를 이제 알아봐야겠지. 소유자. 둘러보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중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유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소유자. 막 불러봐. 누구 없어 하고 빈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겠어? 토지 등기부를 떼봐야 되겠지. 집은 알아서. 그럼 토지 등기부 떼면 토지 소유자가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조사해 가는 것이 여러분 전문 중개업자들이지 뭐예요 중개업자가. 이런 거 하나 조사를 할 줄 모르면 그게 중개업자입니까? 이게.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 2번으로 올라가면 자 2번 봐봐요. 결국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자 거기다가 줄을 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건물은 토지와는 뭐예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랬어. 이제 그 개념이 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 민법 시간에 다 하게 되겠지만, 자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다고? 토지. 소유자야 A가. 근데 A가 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A가 토지도 소유자, 건물도 소유자지. 통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토지와 건물이 되게 동일한 소유자가 많죠.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의 체계는 여러분 공시법 14조에 가면 등기법에 토지도 공시방법으로 등기제도가 있고 건물도 등기제도가 따로따로 있어요. 이 얘기는 건물도 별개 부동산, 지금 줄치인데 토지도 뭐예요? 별개의 부동산이 돼요. 부동산 각각의 부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을 법적으로는 2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내가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린다. 그럼 건물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있을 거 아니야.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토지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각각의 부동산이라니까. 그러면은 이 은행에서는 건물만은 잘 안 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경매 나오면 누가 잘 경락을 안 받으려고 하겠지. 토지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토지 건물을 같이 잡으면 우리가 이거 공동담보라고 그래요. 2개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민법은 단독주택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었잖아. 근데 여러분 아파트는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 해서 구분 건물. 그래서 여러분 집합 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을 따로 공부해요. 민법 민사 특별법 시간에. 거기는 대지와 건물은 일체성 원리에 따라서 분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는. 이 단독을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토지 건물이 따로따로 이렇게 잘기억이야 이런 거 모르면 다른 걸 못 알아들어. 지금 기초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법에. 그래서 A가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되게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 건물만 매매할 수 있을까? 토지는 안 팔고 있을까 없을까? 지금 묻고 있잖아. 있겠지? 그럼 또 토지는 팔고 건물은 안 팔고 이럴 수 있어요. 이래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이 사실은 독일 민법을 다 개수했단 말이에요. 대륙법계라. 지난주에 얘기했고 민법 시간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독일을 통해서 독일지법을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다 그대로 수입을 했거든. 민법이. 그런데 독일은요. 토지가 주된 물건이고 건물을 종물로 봐요. 종물로. 토지 팔면 건물은 따라가 버려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집 법을 개수하면서도 토지 건물을 별개로 인정해 버려요.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 건물만 잡았어. 경매 통해서 이걸 B가 경락받아 버렸네. 그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지 지금. 달라져 버렸다니까.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지. 그러겠잖아. 토지 소유자가 막 사용 못하게 해버리면 건물 그거 어떻게 해요? 뭐 날라다녀? 슈퍼맨처럼? 그래서 우리 법에 민법에 가보면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해서 주어버려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법정 지상권. 여러분들 앞으로 다 공부한다고. 그 다음 매매를 통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민법 강의 들은 분들은 들어봤겠지?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그게 그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 이 법정 지상권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골치 아파 이게 법정 지상권이. 토지 건물이 달라져 가지고. 독일지를 수입하려면 그대로 해왔더라면 여러분들이 고통이 조금 줄었을 텐데 어떻게 이것만 특이하게 해놔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지금 이게 법정지상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중개업을 할 때 토지 건물을 단독 같은 거 할 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가 다른가를 조사해야 안 해요. 다 해야지. 등기부를 따로따로 떼서. 만약에 재수 없어가지고 다른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매매했다가 매수자는 토지까지 다 내 건 줄 알았다가 큰 사고 치는 거지. 그럼 또 뭐예요? 3년 공부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또 3년 도망 다녀야 돼. 이게 지금 거기 보면 토지와 별개의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는 것이 그 얘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게 이제 법의 기초로서 개념이 잡혀야 다른 내용들이 쭉 이해가 돼요. 아시겠나요? 아, 표정 관리를 해야 진도를 나간다 했잖아. 알면 안다. 모르면 고통스럽다. 여러분 간에 지금 실력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2차만 한 분도 계시고 지금 동영상으로 3년째 하다 오신 분도 있고 지금 맨주먹 붉은 피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을 봐야 막 진도를 나갈 건 빨리빨리 나가야 돼. 여러분들 이 표정을 안 지면 여러분이 손해요. 이게 그래서 표정을 봐가면서 지금 이해가 됐으면 나가고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못 잡아버리면 엉터리가 돼요. 지금 기본서는 제가 지금 구색을 맞추려고 여러 가지를 써놨어. 그러나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건 정해졌어. 이 핵심을 이해하라고 서론을 써놓은 것이 기본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사례를 통해서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럼 그것만 딱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문장을 다 기억할 수 있고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줄친 것만 딱 보고 다니면 돼요. 따라서 그 2번은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그 세차장 구조물이라든가 네 번째 줄에 권리금 나오지, 그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별도로 설명을 할 거지만,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봐봐요.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오른쪽 밥 먹는 손, 지금 밥그릇 잡는 손에 시선이 있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인데 이와 같이 기존의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장래 앞으로 완공이 되면 장래 장차 건축물이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해서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 이미 완공되거나 최소한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춘 것을 기존 건축물, 전혀 이런 게 갖춰지지 않는 것을 장래 건축물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를 지금 보는 것이 오른쪽 1번 판례예요. 자 보면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그랬네, 기존 건축물 동글뱅이 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건축물, 그렇게 나눠졌죠?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장래 건축물이. 여러분들이 아파트 이제 분양권을 얘기하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통장 1순위짜리. 그래서 뭐 일회 신도시에 2000세대 아파트가 분양이 된대. 일회 신도시에. 그 입지가 매우 좋아서 나도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지? 청약? 여러분 통장이 있어야지. 아 미분양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새로 새 분양한 아파트. 그럼 청약 통장을 가지고 내가 청약 신청을 하겠지. 그래서 내가 101동 만약에 1004호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게 청약한 사람 중에서 당첨자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시행사에 가서 계약금 10% 또는 20% 가지고 가서 계약을 체결하잖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분양권이라고 그러지. 그럼 이제 분양권이 언제까지 분양권이냐? 건물이 완공이 돼서 입주할 때까지. 그럼 이때부터 이제 건물로서 매매를 하는 거고, 이 지어지는 기간이 한 2,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가. 이런 걸 우리가 분양권 거래라고 그래요, 지금. 그럼 내가 6억짜리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노얄증에 걸렸거든.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을 줄 테니 나한테 팔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6억 5천에 이렇게 팔아요. 또 이자는 또 나중에 입주 때 가면 또 올라 7억에 팔아요. 이런 식으로 권리를 매매하는 걸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천만 원 벌었지. 6억에 분양받아서. 그럼 여러분 세법에 가면 이 5천만 원 벌었거든. 여기다 양도세를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세법에 가면 이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틀려요. 다 여러분들 다 그거 외워야 될 거예요. 세법 시간에. 이게 합법적인 거래거든. 이 분양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당첨되고 나서 내가 당첨된 그 아파트 현장에 가보면 선분양 후 시공 아파트들 터프하게 공사도 안 했지.
가서 보면 이 표시만 돼 있지. 경계 표시 어떤 때. 그리고 에두벨룸만 둥둥 떠 있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100% 계약 완결 딱 해가지고 풍선 몇 개 달아놓고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장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 피분양자로 선정 당첨됐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거, 우리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요. 잘 기억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하나 내려가 보세요. 이건 또 여러분들이 공법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 입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줄을 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동글뱅이 지위. 그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지. 지위. 이걸 딱지라고 써놔요. 딱지. 여러분 딱지 들어봤지? 재개발 재개 원주민들에게 주는 딱지. 그것은 불법 거래입니다. 여러분 가끔 전봇대에 보면 막 딱지 사라고 써져 있지. 그 표현을 잘 기억해야 그 원주민들이 내가 아파트로 분양을 받겠다 하면 딱지를 받고 나는 그냥 보상받아서 나가겠다 하면 아파트 안 주는 거지. 그 딱지. 그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하고 와야 돼. 지금 우리는 이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 이 딱지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렇게만 알면 끝인데 이 딱지가 뭐냐는 여러분들 주택법이라고 거기다 써놔. 주택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법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법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여러분 공법이라는 과목은 법률이 몇 개로 되어 있죠 지금? 지금 여러분들 무슨 법 하고 있어요? 국토법 하고 있죠. 그거 끝나면 무슨 법 할까? 개발법 하겠지. 예? 개발법 하겠지. 그거 끝나면 또 뭘 할까? 정비법. 거기 밑에 바로 정비법 써졌네. 네 번째 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되어 있네. 공법 시간에 정비법을 하는 거지. 그거 끝나면 또 뭘 할까? 건축법. 그거 끝나면 주택법. 그거 끝나면 지금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공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6개 법률을 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공법이라는 게 무슨 법률을 하는가를 딱 체계를 잡고 여러분 법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은 막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어려워서 여러분 뭐가 뭔지도 몰라요 막. 그래서 그 6개 법률이 공법인데 지금 주택법도 공법 시간에 하고 거기 정비법도 다 공법 시간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고 오면 공법을 하고 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줄만 치는 건데 거기 정비법상의 두 번째 줄 봐봐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개포동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뭐요? 아파트 한 채 주죠. 그걸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그러잖아. 그 조합원들. 그럼 조합원들이 5억에 샀는데 재건축 승인이 떨어지면서 막 10억까지 올라버리네. 2배가. 그럼 뭐요? 에라이 얼른 팔고 나오자. 팔고 나온 사람들 많지. 그런 것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개포동 쪽에 가면 엄청나게 중개업자들이 많지. 그거 입주권 같은 거 중개하기 위해서. 자, 그게 이제 중개 대상물입니다. 따라서 주택법하고 여러분들은 정비법하고 구별해서 봐야 돼. 거기 두 개 얘기해 줬잖아. 금방 설명 잘못 들으면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 딱지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주택법 써놓으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정비법에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이건 중개 대상물이라고 했지. 그렇게만 딱 외우면 끝이야. 우리는 그 내용은 여러분 이제 공법 시간에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권리금에 대해서 하나 보면은요. 여러분 세 번째 줄을 봐봐. 유무형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되어 있네. 또한
수수료 한도액 똥골뱅이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다 할 텐데, 자, 권리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야.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니까. 근데 이자가 이 상가를 임대차 해가지고 여기서 뭐 커피숍을 해요. 또는 여기서 식당을 한다. 뭐 부동산을 한다. 뭐 다 마찬가지지. 근데 이자가 커피숍 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시설 투자를 뭐 한 5천만 원 했어요. 이걸 유형자산이라고 그래. 시설 투자. 그 다음에 자리세, 자리 위치가 좋다. 영업 노하우, 그동안 잠재 고객들을 많이 내가 확보해 놨다. 이런 걸 무형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무형자산을 이제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아이고 나는 권리금 한 5천만 원은 받고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임대차의 조건은 내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예를 들어 월세 뭐 100만 원을 내고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3년 하고 이제 내가 그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개업자를 찾아왔지. 자, 내가 이렇게 커피숍을 식당을 하는데 이 조건이요. 나의 권리금을 5천 받아주고 이 가게를 빼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가 C라는 매수자를 이렇게 소개한다고 봐요. 그럼 C가 이제 뭐냐? 내가 커피숍을 새로 할 거다.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서 권리금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그럼 여러분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대인, 집주인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요? 관련이 없는 거지. 권리금이라는 것은 누구 간의 계약이야? 임차인 나갈 사람하고, 즉 구임차인하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 간의 이런 유무형 자산을 재산적 가치로 환산한 걸 권리금이라고 하니까 이 권리금 계약은 결국은 뭐예요? 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 간의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이렇게 권리금을 이렇게 알선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임대차 계약은 누구하고 해요? 네? 이제 임대인하고 주인하고 해야지. 그래서 새로 들어올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야. 이 계약서가 두 개잖아 지금. 그러면 중개 수수료. 임대차는 우리가 중개 대상 권리였지. 지난주에 했잖아 다. 중개.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중개업자는 당연히 받겠지.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씨름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5천만 원 받아달라. 이 사람은 4천밖에 못 4천만 나는 주겠다. 그럼 이게 또 계약이 안 될 수 있거든. 이게 중개업자가 내가 그럼 절충을 해볼 테니 나 권리금 내가 만약에 4,500에 끊어주면 나 여기에 대한 알선료를 따로 줄 거냐 별도로. 내가 10%를 주겠다. 당신은 4천 이상 받아주면 얼마를 줄 거냐. 나도 10% 주겠다. 그래가지고 4,500에 권리금을 딱 끊었어요. 계약을. 그럼 10%면 450. 여기도 450. 자, 중개 수수료 받고 여기에 대한 450을 또 각각 받을 수 있을까? 뒤로 넘어지겠어? 있을까 없을까? 네? 있을까 없을까? 권리금.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한번 줄친대로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은 유무형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라네.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잘 얘기하여 권리금은 뭐라고?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고로 우리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결국은 임대차에 대한 중개는 중개행위인데 여기는 수수료가 적용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권리금은 여기에 대해서 알선료를 받든 말든 우리 법은 탓하지 않겠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권리금에 대해서 돈 받는 것은 전혀 우리 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럼 권리금에 관련된 별도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 그래서 중개업자는 얼마를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어? 한도액. 그 동글뱅이 쳤잖아. 한도액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는 그리고 지난달에 하신 분들은 기초 강의 요율이 다 정해져 있었지. 중개 수수료, 임대차. 근데 이 권리금은 한도액도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천 받아주고 3천만 원을 가져가도 등골을 싹 빼버려도 전혀 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써놔요. 등골 이렇게. 그래서 중개업자들은 이 상가를 잘 중개를 하면 권리금에서도 몽땅 남겨요. 그래서 상가가 재미가 쏠쏠하다고 그러지.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게를 하면서 요즘 자영업자들이 거의 몰락 위기인데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 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어기로서요. 구조적인 문제죠. 사교육비가 비싸서 얘들을 40대까지 박사 학위를 따는 동안에 부모는 등골이 다 빠져버렸지. 노후 대책이 안 됐지. 우리나라처럼 사교육비 비싼 나라가 없으니까. 그리고 애들 뭐요? 영어 가르친다고. 저 영어 몇 마디 하려고 외국을 전부 한번 갔다 와야 사람 취급에 속하죠. 예? 남들이 보내니까 다 너도 나도 보냈지. 전부 다 외국을. 그런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이게 노후 대책은 못 해놨지.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 시설은 또 안 돼 있지. 연금 보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 정년퇴임 이후에 이제 의료는 발달해서 100세 시대는 왔지. 그러다 보니까 퇴직한 이후에 다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3년을 못 버틴다고 그러죠. 50%가 1년 이내에 다 까먹어 버리는 거지.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이 막 느니까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 또 이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막 몰락이 이기고, 특히 요즘 미국, 중국, 일본이, 러시아까지 세계 각축전의 격변의 시기지. 우리나라는 이제 시계가 멈춰버렸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트럼프의 보호무역, 중국의 지금 보복 무역, 중국 지금 화장품 사러 안 오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장벽 이거 넘을 길이 지금 험난합니다. 이 나라가. 근데 우리는 지금도 탄핵 정국으로 시계는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출구가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걱정을 하고 지금 그런 지금 형국이 돼버렸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더 지금 힘들어졌다고 하잖아.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사람 이게.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3번 이상 올리면 여하는 빠져나가고. 여러분 정치 권력에 대한 이렇게 비리가 밝혀지잖아요. 그럼 세계의 신인도가 떨어집니다. 그 나라에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거지. 그럼 외국 자본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달러가 나가지. 그래서 지금 국가 신인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문제. 그럼 싱가포르 같은 데가 세계적인 금융의 허브가 이유가 뭐예요? 청년 국가도 일이 아니에요. 싱가포르가. 그 작은 나라가. 그 리칸유라는 사람이 작년인가 죽었지만 30년을 통치하면서 버러지 같은 걸 전부 다 쓸어버렸죠. 그 청년국가 1위가 됐죠. 거기는 막 자본이 다 들어오는 거지. 믿고. 우리는 나가는 형국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없다는 것이 자꾸 그 얘기고 젊은이들의 헬조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 그 정유라인가 뭐 최순실 딸도 안 오려고 그러지. 왜? 헬조선. 그런 얘기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왔더라고. 헬조선이 안 온대. 그래서 아무튼 그런 형국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막 힘드니까 막 가게만 빼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 중개업소 와서. 권리금은 나발이고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월세 안 내려고. 권리금은 필요 없다. 그냥 가게만 빼주세요. 그 대신 내가 수수료도 못 줘요. 당신이 알아서 빼주세요. 그래요. 그럼 중개업자들이 거기다가 권리금을 붙여서 넘기지.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 한 2천만 원 받아갖고 그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상가는 권리금에서 중개업자들 작업을 많이 하는 거야. 눈이 번쩍 띄었어 이제 권리금.
자, 4번은 그 대토권은 지금 필요 없어. 이건 공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 2, 3번 세 개를 설명을 했어요. 넘겨보시면 우리가 토지하고 지금 건축물을 봤어요. 세 번째가 뭐야?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민법 얘기인데 이것은 좀 쉬었다가 정착물부터 보겠어요.